지역 출신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정규직인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교육복지사가 대량 해고의 위기에 놓여 농촌이나 취약계층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에 재입학하는 전문대 유턴 현상이 갈수록 늘고 있고 이 덕분에 전문대의 등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00도 이상을 기록했지만 대구만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개인 고액 기부와 기업 기부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이 무더기로 해고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비정규직인 영어 회화 전문 강사와 교육복지사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농촌이나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저소득층이나 영어 학원이 없는 시골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된 영어회화 전문 강사.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올해 영어회화 전문 강사 배치 원칙을 초등학교는 15학급에서 18학급으로 중학교는 15시간에서 18시간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학급 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에는 영어회화 시간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 220명 정도 되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30% 정도가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군인학 같은 경우에는 15학급으로 아니면 13학급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일찍 공부를 내줘야지 그냥 하나님도 다 하면은 시골이나 학교는 완전히 전면인 거고요. 그리고 정작 필요한 데는 시골 쪽이죠. 저소득층 학생이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돌보는 교육복지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이번 학기부터 경북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복지사 88명 중 10명 정도가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합니다. 적게는 100km, 많게는 250km가 넘는 거리를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들은 사실상 해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을 먹인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오후 프로그램 외에 방과 후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동안 주거지하고 먼 거리가 되게 돼버리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교육복지 사업을 하던 경북의 초중고 28곳이 교체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교육복지사들은 기존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대상 학교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체 국가 예산이 다 줄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30% 예산이 줄은 상황에서 이 복지사회, 복지도 참 중요하지만 이 복지사회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여유가 잘 없으세요. 비정규직들의 고용 불안은 물론 시골과 대도시의 교육과 복지 인프라 격차도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대구 출신의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 원내대표가 지역 정치권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내대표에 당선된 유승민 의원은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고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각오를 재확인했습니다. 당이 그 국정 운영의 중심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논의하는 그런 게 없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인사나 소통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들어 이한구, 최경환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됐지만 박심으로 대변되는 청와대 의중이 크게 작용해 지역 여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고 봤을 때 이번 승리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큽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그동안 구심점이 없어 중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대적으로 부산 경남에 비해 홀대를 받아온 만큼 유승민 역할론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차세대 리더로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원내대표가 됨으로써 그 기대를 과연 얼마만큼 현실화할지 이것도 큰 과제고.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K2 이전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승민 의원이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자체가
긍정적으로 해결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데는 기대감을 숨길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게 된 유승민 의원이 지역 정치권을 결집해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앞으로 지역 정치권과 지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의원님, 먼저 원내대표에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승민입니다. 네, 오늘 원내대표 당선으로 지역 정치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장이랄까요, 여당 내에 지역 정치권의 구심점이 없어서 이런저런 홀대를 받았다는 지역의 불만도 많은데요. 앞으로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역할 당연히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당 전체가 이 위기를 벗어나는 일에도 매진을 해야 되지만 또 대구 경북을 위해서도 제가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찾아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얼마 전 대구문화 방송에서 영호남 지역 단체장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토론회를 갖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발언을 하면서 우려가 큽니다. 분권형 개헌이나 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듣고 싶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방 살리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그냥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필요한지를 점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지역 균형 발전이나 지방 경제를 살리는 그런 대책을 먼저 마련한 이후에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 당의 정책의장으로 당선되신 경기도 평택의 원유철 의원님께서도 오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니까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요. 네. 그 지방 분권 개헌은 거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반대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지방 분권도 개헌이 중요한 이 내용이 돼야 된다. 이 대구 출신의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되면서 남북권 신공항 사업이라든지 의원님께서 직접 추진하신 K2 이전이라든지 각종 현안 추진이 속도를 낼 것이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 지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팔이 안으로 굳는다고 하는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K2 이전 문제는 제가 국방위에서 6년 동안 추진을 했고 제가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는 아마도 지금 있는 외통위에서 다시 국방위로 옮기게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제가 계속 저는 원내대표가 이든 아니든 제가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고 원내대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를 좀 더 설득을 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남북권 신공항 문제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공정하게만 해준다면 정말 공정하게만 해준다면 그 결과에 5개 시도지사나 우리 지역 정치권 정치인들도 다 승복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합의를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네, 지역 민심을 잘 살피고 대변해서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유승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삼성과 손을 잡고 창조경제혁신 사업으로 고택관광 세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택관광 세계화의 핵심인 체험 숙박 브랜드 한스테이의 시스템 구축은 이미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고택, 농가 80여 개를 단일화된 숙박 시스템으로 묶은 한국형 체험 숙박 브랜드 한스테이. 숙박업체마다 편의시설, 문화체험 같은 서비스 정도를 알 수 있는 마크가 표시돼 있고 온라인 예약, 전자결제 시스템도 구축됐습니다. 한스테이 사업은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숙박업체를 등급화하고 운영, 회원 교육 매뉴얼까지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에는 한 300개 정도를 서비스 가능한 민박으로 회원화시키고 이런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4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마케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삼성은 한스테일 로고를 자사 홍보물, 웹사이트 등에 사용하고 고택을 삼성 지정 숙박업소로 선정해 워크숍,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삼성의 계열사인 호텔신라의 서비스 노하우를 컨설팅하고 고택과 종가 음식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단을 구성하였으며 추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고택 관광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연말 문을 연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축입니다. 전국 시도별로 대기업과 연계 추진하는 창조경제혁신 사업 중 고택관광처럼 문화와 연결된 사업은 경북이 유일합니다. 경상북도의 전통문화와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어떤 성과를 빚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전국 17개 사랑의 온도탑 온도 가운데 대구만 100도를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 탓에 개인 고액 기부와 기업 기부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모금액은 67억 3천여만 원으로 목표액 80억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랑의 온도도 83.9도로 전국 17개 사랑의 온도탑 가운데 대구만 100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1998년 이후 대구에서 100도를 넘지 못한 것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 캠페인에서 모금 목표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60억이었던 것이 올해는 80억으로 목표가 상향되면서 목표 달성이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개인 기부가 지난해보다 11억 원이 줄어 19억 원에 그쳤고 기업 기부도 32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도 11명이나 준 3명만 나왔고 기업 기부도 10% 감소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연중 모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 그렇지 않으면 또 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이 소규모 이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안 갈 어떤 그런 위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경북 사랑의 온도는 105도를 기록했습니다. 목표 모금액보다 5억여 원 많이 모아 120억 원을 기록해 전국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개인 기부가 61%나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인 제231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앞으로 12일 동안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상임위 업무 보고와 시정 주요 현장 방문, 조례안 심사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내일은 김창은 의원이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미납 해결 대책을 질의할 계획입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다시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전문대 유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업에 목마른 준비생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원자로 북적이는 전문대 입학 접수처입니다. 상당수는 4년제 대학을 거친 이른바 전문대 유턴 학생들입니다. 이 학교만 하더라도 수시 모집 지원자 가운데 대학 졸업자가 631명으로 1년 사이 27%나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 성적에 맞춰서 이렇게 4년제 대학을 진학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공부랑 좀 많이 다른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취업난 속에서 저의 전문성이나 이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전문대학교에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 7개 전문대 수시 모집 평균 등록률은 95.9%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경북도 16개 전문대 평균 등록률이 82.5%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률도 4년제보다 더 높게 나타나면서 전문대 등록률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전공했던 분야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다시 전공 분야를 바꾸기 때문에 애착이 더 남달리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 취업이나 창업이 유리한
간호보건 계열의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강조하는 전문대 선호도는 이번 입시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광복과 분단 70년이자 신도청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광복 70주년 경북의 독립운동 재조명과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와 정비, 광복군 군가 경진대회,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 찾아주기 등의 사업을 펼칩니다. 또 대학생 호국평화순례대장정과 호국음악회, 호국안보 강연회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와 김천으로 이전할 한국전력기술의 기업 가치가 각각 1,000억 원과 100억 원 이상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영증권은 한국가스공사의 본사터 매각 차익과 2019년까지 감면 법인세를 더하면 1,313억 원의 이익이 기대되며 오는 5월 김천으로 이전할 한국전력기술도 148억 원의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돼 1%에서 2%대이던 주식 배당 수익률도 올해는 2.5%에서 3%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산에 본사를 둔 효림산업이 미국 최대 상용차 제조업체인 나비스타가 주는 다이아몬드 서플라이어 상을 받았습니다. 나비스타사는 해마다 부품 공급업체 가운데 기술과 품질, 비용 등을 평가해서 이 상을 주고 있는데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효림산업이 받았습니다. 효림산업은 지난 2008년부터 나비스타사의 자동차 구동축 연결 부품인 엔드요크를 72만 개, 300억 원어치를 공급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군입대 대상인 골프 선수 29살 배상문 선수가 지난달 30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어겨 대구 경북지방 병무청으로부터 오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배 선수는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94조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상문 선수를 소환 조사하기 위해 가족 등을 통해서 귀국 날짜를 조절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적장애 어린이를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달서구 모 태권도 관장 3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관장은 지난달 28일 저녁 7시 반쯤 달서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지적장애인인 9살 B군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2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단열재와 창틀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중에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4억 원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 31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다른 운영자 31살 황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서버는 필리핀에, 운영 사무실은 국내에 두고 25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24억 원 상당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에서 출하된 한우 가운데 1등급 이상이 66.2%로 전국 평균 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내 한우 출하는 20만여 마리로 전국 출하량의 21.8%를 차지했고 시군별로는 안동시가 2만 5천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상주시, 경주시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북도 내 한우 사육 규모는 2만 2천여 농가에 58만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